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AR 인베스트먼트 오연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북한 대표단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7개월 만에 이제 협상 다시 이루어지는 건데 첫 만남입니다. 과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내일 실무회담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전 포인트 알려주세요. 예.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이제 큰 논제를 가지고 북한이 미국에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어떠한 제안을 하고 어떠한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5일에 있을 실무 협상을 앞두고 금일 이제 양측이 예비 접촉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예비 접촉에서 이견이 너무 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이런 협상에 대한 결과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렇게 협상 일정이 잡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일에 이제 동해상에서 다시 한번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직접 밝힌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이제 협상의 분위기가 조금 깨지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까지 크게 위협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그 북한이 이번에는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기도 하고요. 뉴욕타임즈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협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가능성이 낮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역시 빅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미국이 북한에 제안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지금까지 있었던 핵시설이라든지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을 다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 핵무기를 미국에 넘겨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제 북한의 경제 번영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제 북한 지역의 그 핵시설 현황을 보시면은 그 영변 핵단지를 중심으로 그 천마산이라든지 영저리 이런 주변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핵시설이 있고요. 네. 그 외 지역에서도 그 핵광산이라든지 저장고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이제 영변 핵시설 그리고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완전한 폐기 이 정도만 나와도 그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하노이 회담에서 그 북한이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핵시설을 미국에 이전하는 것, 이것을 미국에 완전히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거부를 하고 노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아마 같은 제안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같은 제안을 한다면 당연히 북한이 거절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능성은 가장 낮은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네. 조금 더 유력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 북한이 이제 핵을 동결하고 그에 따른 보상 조치를 받는 그 상호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뤄나간다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계속해서 줘라라고 사실상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핵을 현 시점에서 동결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북한이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핵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주변국, 예를 들면 한국이라든지 일본도 핵을 갖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피하고 싶은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 정도에 만족할지, 이 부분도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북미 실무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기가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그 미국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환경이 이전과는 약간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나왔었던 그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 47.8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S&P 500 기업들의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정도 꺾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구장창 이제 주장을 해왔었던 게 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살았다 이런 내용인데 네. 실제로 미국 경제나 기업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르게 위축되는 간밤에 나온 서비스업 지표도 부진했고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 조급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리스크도 아직 남아있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년 재선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좀 성과를 어쨌든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걸 반대로 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 측면에서는 굳이 또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재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찌어찌 힘들게 합의를 했는데 내년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때 그 미국에서 북한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셈법이 좀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협상을 하노이 때처럼 또 노딜로 만들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결과는 예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측할 수가 없고 예측보다는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주말 사이에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비핵화의 정도와 어떤 의견이 오고 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력한 시나리오별로 단계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얘기인데 아이폰 11 이게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도 잘 가는 거죠. 어느덧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전망 더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네, 그래서 애플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이제 아이폰 11이 네. 9월 20일 1차 국가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공개를 할 때 되게 혹평을 많이 했잖아요. 뭐 예, 혁신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예.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출시국인 미국, 인도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불매 운동이 있었던 중국까지도 아이폰 11의 판매가 전작 대비 더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의 그 3분기 8월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1,04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정도 급감을 했지만 9월을 기점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애플 주가도 최근에 신고가 돌파를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아이폰 11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이유를 봐야 되는데 역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11은 그 미국에서 64GB 모델이 $699, 전작인 아이폰 XR 749달러 대비해서 $5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됐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기타국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전 구형 아이폰에 대한 교체 수요도 물론 있었겠죠. 네. 그래서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운영 체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iOS를 쓰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경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아이폰 11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아이폰 11의 판매가 이제 크게 이제 애플의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지는 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는 그 아이폰 11 판매가 좋을 거예요. 왜냐면 역대 아이폰 판매량의 추이, 월별 추이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출시된 이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판매가 정점에 이르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대비해서는 애플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아이폰이 애플에서 차지하는 전체 매출 비중은 48%로 7년 만에 50%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이폰이 끼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아이폰 11의 판매 호조가 애플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생각만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애플 주가가 이제 지속적인 상승세로 가격 부담을 좀 안고 있죠. 그리고 애플은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초거대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가 어쨌든 고점에서 이제 돌파의 부담을 안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적 요인 이런 부분들로. 그러다 보니까 애플 역시도 전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또 애플이 주력하는 시장은 아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1의 판매가 좋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 그러니까 아마 10월 말에 이제 국내에서는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2.5에서 3차 정도 출시국이 국내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 아이폰 11의 64GB 모델의 그 출시가가 99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아이폰 XR과 같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은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인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판매량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국내 이통 3사가 5G 스마트폰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5G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4G 기반이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5G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아마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흥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문들도 있는 상황인데 애플은 이제 10월 30일에 그 회계연도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아이폰 출하량이 4,19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판매되는 아이폰 11의 그 실적은 이번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은 생각보다는 좀 부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계감을 가지고 애플에 대한 실적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예상 대비해서 수요가 더 잘 나오면서 낙관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애플의 주가는 더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폰 매출 비중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국내 출시는 10월 말 정도 예상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또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주가 사상 최고치 근접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 함께 했고요. AR 인베스트먼트 오연진 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